네, 이거는 그랜저랑 완전히 승차감이 거의 뭐 한 급 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아 이 개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토라인입니다. K8 진짜 이렇게 빨리 리뷰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기아차 차 안 보내주면은 우리가 빨리 못할 줄 알았지. 자, 오늘 우리 치프디 이치프님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 K8 놀러 왔다가 같이 찍게 됐어요. 놀러 왔다가. 네. 솔직한 멘트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K8 그랜저와 도대체 뭐가 다르고 K7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껍데기만 다르지 똑같은 차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다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부터, 자, 첫 번째 승차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승차감 얘기하기 전에 이 K8이라는 이름이 기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치트키를 한번 쓴 거예요. 그잖아. 아니, 사실 K7의 후속인데 굳이 이름을 바꾼 거는 이거는 치트키지. 그럼 K7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치트키를 왜 썼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저 K8이라 그러셔가지고 K7 윗등급인 줄 알았어. 네,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거 봐, 치트키가 먹혔다는 증거지. 치프를 상대로 치트키를 써가지고 지금 성공한 거야. K7이랑 그랜저랑 네. 사람들이 K7이 그랜저급이 아니라고 인식했다라는 게 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랜저 밑에 K7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네. 아닌데 이름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차는 이름 치트키를 쓴 K7입니다. 그래서 K8이에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더 윗등급이 나온 건 아니다. 자, 하지만 윗등급이고 아랫등급이고를 떠나서 그래도 새로 나온 차고 K8이라는 치트키 이름을 쓴 그 이미지에 좀 걸맞는 장점들이 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승차감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랜저 IG 그 신기하게 생기네 그 이모티콘 그랜저를 제가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승차감 다 좋아, 다 너무 좋은데 이 방지턱 올라갈 때도 좋고 다 그런데 마지막 떨어질 때 기존 그랜저 IG보다도 이 떨어질 때의 승차감은 오히려 더 하드해졌다. 그냥 하드해진 게 아니라 차가 한번 요철을 만나서 크게 떴다가 떨어질 때 이거를 끝에 가서 좀 어느 정도 그냥 부드럽게만 잡아주면 뭐 대단한 뭐 에어 서스펜션 같은 뭐 그런 승차감을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냥 적당히 기존 그랜저 IG 정도만 됐어도 괜찮았을 텐데 떨어질 때 너무 쿵 하고 갑자기 잡아버리는 그 느낌이 좀 너무 불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K8에 와서 그랜저랑 완전히 다른, 정말 180도 다른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 3.5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기아 모든 세단을 통틀어서 제네시스는 제외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마 이 급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됐을 거예요. 그랜저에도 없고 뭐 K5, 소나타 여기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꽤 큰 방지턱을 넘고 나서 떨어질 때 진짜 이거는 그랜저랑 같은 급이라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떨어질 때 느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안락함, 컴포트함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훨씬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서스펜션이라는 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됨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더 이 요잉이나 피칭을 판단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뭐 좀 컨트롤을 해준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스포츠 모드를 놓았을 때는 댐핑 압력을 높여서 훨씬 더 하드한 좀 스포츠 주행에 걸맞는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지 똑같은 그냥 컴포트한 세팅에서도 이렇게까지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저는 못했었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치프티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똑같이 그 컴포트한 주행 느낌을 지향하는 그런 세팅이라 하더라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라고 하면 일반 댐퍼에 비해서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뭐 구조적으로 아예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구조적으로 다르죠. 일반적으로 더 소프트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롤을 억제하는 장치잖아요. 스테빌라이저도 이제 롤을 억제하는 댐퍼를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더 얇은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같은 두께라고 해도 댐퍼 자체가 좌우 댐핑 컨트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감쇄력을 다르게 제어하니까 같은 스테빌 두께를 껴도 네. 얘가 확실히 더 소프트한 거죠. 이쪽 요철을 치는 구간은 댐퍼를 풀어주고 반대쪽은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확실히 전자 제어가 승차감은 더 좋죠. 자, 지금도 방금 보면 한쪽만 요철을 이렇게 탁탁 치고 넘었단 말이에요. 저기가 맨홀이 꽤 많이 튀어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방금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탁 치고 넘었을 때, 아, 이쪽을 치고 넘었구나 라는 그냥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저기를 침으로써 이쪽으로 충격이 이제 아래로 전달돼서 이 전체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런 엇박자로 치고 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동시에 양쪽 바퀴를 동시에 꽤 높은 방지턱을 꽤 빠른 속도로 뛰어넘을 때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떨어질 때가 특히나 너무 소프트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컴포트한 상태로 다닐 때 댐핑 압력을 훨씬 더 좀 소프트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제반 사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고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차가 그냥 완전 무슨 실크로드를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계속 떴다 떨어졌다를 꽤 크게 반복하는 도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랜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지턱을 넘을 때처럼 떨어질 때 쿵 하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몸으로 좀 그대로 많이 피드백이 계속 오는 뭐 이 정도 수준의 승차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를 탔을 때 사람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폭의 한 60-70%밖에 안 되는 수준? 네, 그랜저에 비해서 고속주행을 할 때의 승차감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생깁니다. 이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은 것까진 좋아. 그런데 기아 이들이 또 2.5 엔진을 선택하면 아예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2.5냐 3.5냐에 따라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렇게 괜찮은 세팅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거는 저는 진짜 이 옵션이 100얼마 하거든요. 전 이거는 진짜 너무 돈값을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도 진짜 그랜저보다 K8이 좋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또 아예 2.5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예 옵션을 넣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랜저에는 아예 없다고. 네, 그랜저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얘가 나은 거 아니에요? 얘는 있기라도 하잖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뭐 3.5 엔진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K8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 네, 이거는 그랜저랑 완전히 승차감이 거의 뭐 한 급 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륜 옵션은 빠져 있어요. 네, 사륜 빠져 있는데, 치프님께 또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차에 지금 전륜구동 300마력 이란 말이죠. 이 차에 사륜구동 필요할까요? 자, 치프님이 K8을 산다, 사륜구동 옵션을 넣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륜 기반 사륜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뭐 대표적으로 라네보, 네. 랜서 에볼루션도 뭐 전륜 기반 사륜이니까. 최근에는 A45 AMG도 네. 근데 그 완성도랑 그 제어의 차이, 그게 이제 되게 심각한 게 나는 거죠. 그 갭이 너무 크다. 네, 갭이 너무 커요. 이질감도 크고, 그리고 비용이랑 무게, 연비,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점이 없어요. 굳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랜저급에서 사륜 모델이 필요한가? 라는 물으면은 저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진짜 제발 좀 이런 차에 사륜구동 넣지 말자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 왔듯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K8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작 그나마 기아차에서 세단에 사륜이 필요한 차를 꼽는다라고 하면
K5 터보 같은 차, 그나마 그런 차에는 진짜 정신줄 놓고 막 쏘고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사륜구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의 목숨을 좀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사륜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한번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지금 이런 차에 사륜구동이 왜 필요한가? 심지어는 소렌토 같은 SUV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륜구동 있잖아요, 전륜구동.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아무리 전륜구동이라도 눈이 30cm 쌓이고 진흙에 빠지고 이러면은 못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눈이 30cm 오면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길에도 사고가 나는 대다수의 상황은 차가 안 나가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못 멈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못 멈출 때는 2륜이고 4륜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윈터 타이어 꽂고 다녀요, 제발. 겨울에는 불안하시면. 그러니까 제발 이런 차에 4륜구동 넣어서 쓸데없이 차 무게 늘리고, 쓸데없이 연비 나빠지고, 쓸데없이 이질감 느끼고, 쓸데없이 나중에 보증기간 끝나고 나가지고 수리비만 더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내가 평소 주행할 때 100% 동력을 후륜으로 보내준다면 네. 추천하지. 적극 추천하지. 그게 당연히 그게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뭐 A45 AMG처럼 전륜 기반 4륜인데 때에 따라서 뒤를 막 날려버릴 정도로 뒤쪽으로 동력을 미친 듯이 보내버리면 그것도 또 예외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4륜구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파워트레인은 진짜 조금은 더 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워트레인을 욕하기 전에 디자인을 조금만 진짜 욕을 하고 좀 넘어가자면, 진짜 아무리 윤석로의 디자인 취향은 믿고 거르는 거라지만, 아니 이 앞모습은 좀 진짜 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심해도? 아니, 무슨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지만, 이거 뭐 차에 마스크를 씌워놓은 것 같이 생기게 만들고 싶은 뭐 그런 에디션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그나마 조금 어두운 컬러에서는 이 해괴한 이 디자인이 그래도 조금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차가 흰색이 온 거야? 저 진짜 K8이 왔다 그러길래 우와 차 보러 가자 그러고서는 지하철장에 막 내려왔어요. 감독님이 도착하셨다 그래서 막 내려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진짜 육성으로 깜짝아! 진짜로 만약에 내가 어디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미모의 여성분께서 내 차 빼달라 그런다고 내 차로 이렇게 막 걸어가.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판을 보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전화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생긴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나 진짜 그 정도 급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그 주차 번호판 있잖아요, 전화번호판. 주차 번호판은 여러분들의 그 진짜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센스가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배어나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주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 한번 사놓으면 진짜 뭐 폐차할 때까지 쓰고, 뭐 다음 차 사면은 차 바꿀 때 또 쓰고, 그리고 주변에서 옆에 뭐 직장 동료나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뭐 누가 주변에서 차를 샀다 그러면 주차 번호판 하나 이렇게 선물해주면은 이렇게 괜찮은 선물이 없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에까지 입점돼 있는 브랜드 게이지샵에서 나오는 주차 번호판이에요. 개벽다구 모양인데 실버랑 골드랑 두 개 있는데 진짜 이뻐요. 진짜 인터넷 찾아보면 주차 번호판 이쁜 거 정말 더럽게 없거든요. 이쁜 게 없는 거는 둘째 치고, 다들 보면 또 막 너무 거추장스러워. 마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막 거추장스럽고 막 크고 막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위에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 아래 논슬립 패드, 각 코너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번호판 뒤쪽에 보시면은 석고 방향제 넣는 또 이 탭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옵션 추가하셔가지고 탭까지 집어넣으시면은 방향제 겸 주차 번호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모트라인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은 쿠폰 코드 모트라인 입력하시면 정가 29,000원인데 20% 할인.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번에 성원에 힘입어서 그 게이즈의 가로형 무선 충전 거치대, 그리고 뭐 세로형 맥세이프 이런 것들 지금 20% 전부 다 한 번 더 어게인 이벤트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구매하실 때 쇼핑백 있죠? 선물용 쇼핑백도 무조건 같이 다 나가니까 주변에 뭐 차 샀다 그러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차에 하나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아이템,
이 가격대도 괜찮잖아요. 네,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스킵하시고 주문하시고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저는 이 차 엔진, 이 3.5 엔진이 너무 싫다라고 막 욕을 했더니 치프님이 반대 의견을 또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엔진이 왜 좋다는 거예요? 일단 듀얼 인젝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만나보기 힘든 엔진이잖아요. 대배기량, 전륜구동 대배기량 이제 거의 없어질 텐데, 얘가 이제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엔진 스트로크가 더 짧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쇼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이 약간 더 경쾌한 거죠. 경쾌하다. 네. 회전 질감이 약간 좋다. 4기통에서 만나볼 수 없는 회전 질감을 6기통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일단 6기통이다. 그리고 듀얼 인젝션이다. 그리고 쇼스트로크이라서 원래 이런 대형 세단은 롱스트로크를 써요. 다. 롱스트로크이 저 RPM 때 토크가 좋거든. 근데 얘는 쇼스트로크를 넣었어요. 그런데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 혹시 K8을 타고 이걸 상상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저는 그걸 상상하는 건데. 방금 치프님 말씀하신 건 편집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형 엔진, 듀얼 인젝션 엔진, 그리고 지금 여기에 터보가 하나 더 걸리면은 또 그대로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400마력 가까운 그 엔진, 네, 그 엔진이에요. 거기서 지금 터보만 하나 빠져서 NA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스펙만 보았을 때 네, 출중한 엔진이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 K8의 컨셉이 어디까지나 그냥 나긋나긋하게 편하게 대형 세단으로서, 얘네가 지금 광고하는 게 뭐야? 길이가 5m가 넘는 데잖아. 5m가 이 긴 바디를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럭셔리하게 천천히 토크발로 살살 밀고 그렇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이 대형 세단의 맛이자 이 대형 세단이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4기통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도 듀얼 인젝션이잖아요. 근데 걔는 4기통이고 얘는 6기통이란 말이야. 둘 다 듀얼 인젝션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 질감 자체는 더 좋다라고 느껴질지언정 이 귀로 들리는 소음 있죠. 이 소음은 얘가 조금 더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요. 이건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치프님? 아니요. 봐봐요. 굳이 따지자면 이 소리거든요. 좀 이렇게 카랑카랑한 소리가 저 RPM에서도 계속 나니까, 오히려 그 4기통, 지금 그 오일 먹는 새끼 있죠? 오히려 그 새끼는 저 RPM에서는 되게 조용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오이를 먹어서? 오이를 먹어서 오이를 먹어서 조용할 수도 있지.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일부러 오이를 먹게끔 세팅을 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3000km에 1리터 먹는 게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오이를 먹는 세팅을 해요, 애초에.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차가 시끄럽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뭐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일단 엔진이 크고, 그리고 원래 매니폴드라는 데서 이제 1차 배기 합류를 시켜야 되는데, 네. 얘는 매니폴드가 있긴 있는데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법 때문에, 그러니까 촉매는 엔진 쪽으로 가까울수록, 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정화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촉매를 엔진 쪽으로 완전 바짝 붙여버리다 보니까 그 미들 파이프 그쪽으로 나오는 형상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중통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계속 울리잖아요. 아까 뒷자리에 부밍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 느껴요? 네. 계속 나요. 그럼 그것도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네, 3.5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좀 듣기 좋은 V6의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 V6들은 이런 부밍이 나더라도 이게 듣기 싫은 부밍이 아니었어. 딱 들으면 6기통 괜찮아. 부드러워 응. 라는 느낌을 전달해줬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약간 좀 노이즈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거를 잘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치프님,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 같은 엔진을 가지고 터보까지 걸어서 사용하는, 그리고 세로 배치로 들어가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랑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걔는 터보가 걸리니까 배기 매니의 형상이 좀 많이 다른가요? 걔는 일단 터보에서 정화되잖아요. 배기가스가 뭉쳐서 나오잖아. 터빈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파이프 때리는 소리는 안 나죠. 터보에서 한번 믹싱이 되거든. 자, 아무튼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얘가 3.5 엔진이 들어가서 뭐 출력이
높네 어쩌네 뭐 V6네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5 4기통보다도 더 듣기 싫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2.5를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게 엔진 오일이 먹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2.5도 마찬가지고 3.5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마땅히 딱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추천한다면 지금 여기 6기통 LPI가 있잖아요. 6기통 LPI를 그나마 추천을 하는데 6기통 LPI는 또 이제 막 그 옵션 장난질이 또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이 3.5 엔진이 물론 지금 이 차의 공간 때문에 당연히 터보를 걸 수는 없었겠지만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그나마 터보라도 걸렸으면 완전 저 RPM에서 토크가 확 사니까 그냥 저 RPM으로 툭툭툭툭 그냥 살살살살 때리면서도 고급스럽게 다닐 수 있는 맛이 그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라도 들겠는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터보차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얘는 NA잖아. 지금 저 RPM에서 토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속을 하려 그래도 악셀을 좀 깊게 밟는단 말이야. 그럼 RPM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RPM이 올라가는데 RPM이 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어비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어비도 좀 짧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살짝만 밟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리 NA라도 토크가 없어도 그냥 이 힘으로라도 그냥 꾸준히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살짝 밟으면 또 쉬프트 다운하고 또 RPM이 확 치솟고, RPM이 치솟고 나면은 고 RPM으로 가가지고 마력 터지니까 또 차 확 나가고, 확 나가는 대로 또 왕 하는 소리 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엔진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3.5는 사지 말자. 그리고 2.5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감소 이슈가 있으니까 사지 말자. 그리고 LPI 같은 경우에는 가스 충전소에 가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사지 말자. 그리고 옵션질이 있으니까 사지 말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자. 그런 게 어딨어. 왜? 하이브리드는 무슨 문제가 터질 줄 알고, 만약 배터리 터져봐. 그럼 그것도 누가 책임질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다 계산을 하고 차를 타면 세상에 탈 차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BMW는 불나서 못하고, 이게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지니까 못하고. 저는 2.5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대에서 돈 받고 2.5로 사라고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뭐 충분히 베타 테스트 다 끝났고, 지금까지 베타 테스트. 그 뭐 품번도 바뀌었다며. 맞아요. 그럼 뭐 이제 개선될 거 다 개선하고. 개선될 거 다 개선됐으니까 2.5 이제 사도 된다. 네. 이거 현대기아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새 차 나오고 네. 1년 있다 사라. 근데 저 솔직히 새 차 나오고 1년 있다 사라는 말, 네. 저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야. 근데 이번에 이 우라질놈의 피스톤 드레인 홀 때문에 뼈저리게 진짜 느끼네요.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치프님 말씀을 듣고 2.5로 사실 분들은 사세요. 네, 전 절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워낙에 하이브리드 성애자라서. 네. 근데 하이브리드가 다 좋은데, 네. 그게 AS가 끝났을 때 정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 차를 자꾸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누가 고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 소수가 될 테고, 그 소수들은 이제 특정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뭐 저 레이 전기차 그 충전 포트가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불량이 있어가지고 충전 포트를 수리하러 갔더니 이건 배터리 팩이랑 아세이라서 배터리 팩 아세이를 같이 갈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단자만 갈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새 차를 산다, 하이브리드 뭐 추천하죠. 근데 그게 현대 하이브리드야. 뭐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몰라. 네. 새 차라도. 그래서 저는 추천을 못 하겠는. 심지어 4기통을 늘 만들어 오던 50년 넘게 만들어 오던 애새끼들이 지금 이 사태를 또 터졌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가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네, 이치프님의 의견이셨고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좀 많이 알려주세요. 나 같으면 하이브리드 사겠다, 아니면은 오일 먹는 걸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당장 좆될 가능성이 큰 차를 사느냐, 5년 뒤에 좆될 가능성이 큰 차를 사느냐,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케이, 파노라믹은 파노라믹이죠. 뭐 어쨌든 굽어 있으니까 파노라믹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절대 여기에 꽂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클러스터는 포르쉐 타이칸의 클러스터예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정말 딱 이 운전자 핸들 안에 들어오는 이 화면 있죠.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만큼, 이렇게 짧은 폭에서 엄청난 공률을, 엄청난 R값을 만들어낸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운전을 할 때 내가 딱 쏠라고 딱 이렇게 집중하고 클러스터를 잠깐 딱 봤을 때 동그라미가 빠바바바박 그 5개 찍혀 있잖아요. 이 5개가 진짜 한눈에 싹 감겨서 들어오는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는 운전을 할 때 클러스터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률이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솔직히 이거 운전석에서 보면은 이게 뭐 구분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굽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냥 이 하우징 있죠, 이 하우징, 이 껍다구를 이렇게 눕혀놓고 디스플레이 2개 그냥 평면으로 2개 갖다 박아놓은 느낌이에요, 거의.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을 하면서 이 클러스터를 볼 때 이 시야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댓글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운전자가 이 화면 끝을 터치할 때는 더 가까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끝을 터치할 때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거 이렇게 더 뒤로 평면으로 만약에 누워있다라고 해봤자 한 5mm 정도 더, 진짜 많이 잡아줘도 1cm? 지금 저처럼 짧은데도 그냥 운전하다가 이렇게 때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드는 그냥 그 조수석에 탄 사람이나 뒷좌석에 탄 사람의 그 미관용, 그냥 그 미관용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운전을 하면서 막상 이 커브드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더 한눈에 잘 들어온다, 뭐 사용성이 더 좋아진다 라는 느낌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가 프로 다 넣으면 얼마예요? 5천 넘어가죠. 얘는 아마 한 4천 중반 될 거예요. 크게 나쁘진 않지 않나? 자, 여러분, 그래서 뭐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차를 풀업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5천이 막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저기 G80을 사세요. G80 2.5 터보 차 진짜 괜찮거든요.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G80 여기 지금 뜨는 영상, G80 옵션 추천해드렸던 영상인데 아마 6천 초반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뭐 5천이나 6천이나, 아니 만약에 뭐 1,000만원짜리 고르는데 갑자기 뭐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짜리 차를 사라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5천짜리 차를 구매하시는 거라면 이왕이면은 G80으로 가세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리고 나는 굳이 K8을 꼭 사야겠다, 그리고 옵션 좀 낮춰서 K8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자 제어 서스펜션 하나만큼은 꼭 넣으셔라. 이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별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셰프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자 서스펜션 동의합니다. 네, G8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렇게 가다 보면 EQ900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딱 1,000만원만 더 쓰는 거죠. 사람이 졸지할 줄 알아야지. 딱 1,000만원만. 아니,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부밍이에요, 저는. 그거 3.5라서 그럴 가능성이 좀 커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 소음이 다 들린다니까. 그러면 G80 사야겠네. 뒷좌석에 안 앉으면 되지. 그럼 뭐 한다고 5m짜리 차를 타고 다녀? 근데 이거 중국 시장 겨냥한 건 아니겠죠? 중국 시장 겨냥까지 나왔다 지금. 그 정도로 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부밍도 있다 라는 것까지도 좀 참고를 하셔서 시승하실 때 꼭 3.5 모델은 뒷자리에도 한번 앉아 보시고, 이 배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밍이나 아니면 주변 소음 같은 것들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장시간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파워트레인으로 선택을 하시든 간에 아무리 많이 써도 딱 4천 초반까지만 쓰자, 5천이 넘어가면 G80으로 가는 게 맞다. 여기까지.